제가 2016년부터인가 제가 이게 드론 부대 3만 명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제가 열심히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 드론 부대를 저는 창설을 주장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왜 제가 그걸 주장을 했냐면, 제가 보기에 한반도를 보기에 일단 북하고 우리하고 이게 너무 가까워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뭐 국경이 가깝겠지만 우리는 북이랑 남이랑 몽땅 합쳐도 이게 아마 종단하면은 뭐 한 1000km가 될려나? 1000km 정도 되겠죠. 1000km가 좀 넘거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덩어리입니다. 여기서 뭐 스텔스기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 뭐 스텔스기 필요하다고 그래서 MB 정부 때 그 F-35 사들였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한 40여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이란전에서 보셨잖아요. 예, 스텔스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라크 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연합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폭격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리비아 가다피 제거할 때 지상군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거의 한 달 정도 폭격으로 그냥 끝냈어요. 그럼 이번에 이란전에서 보세요. 폭격했다는 얘기 뉴스 보셨어요? 이제 제가 볼 때 전투기 시대 끝난 겁니다. 유튜브 보면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이제 국뽕 그러죠. 국뽕 채널에서 우리 KF-21의 훌륭한 전투기 아주 훌륭하다. 좋은 전투기 맞아요. 그렇지만 좋은 전투기가 맞긴 하지만 그 좋은 전투기가 미사일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이제 대공망에서 다 잡혀요. 무인 전투기 중에 가장 빠른 게 뭐겠어요? 그게 미사일이에요.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북한도 초음속 미사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극초음속. 이번에 이란전에서 이란이 쏜 미사일 중에 제가 보고 좀 놀란 게, 미사일이 이렇게 쭉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 지점에 오면 거기서 2차 점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래로 더 빠른 속도로 점화가 일어나서 빠른 속도로 그 목표를 타격하는 거예요. 뭘로 맞겠어요? 우리 TV에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본토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어떤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좀 과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이스라엘 수도 외곽은 가자처럼 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 전투기 시대 끝난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어쨌든 저는 전투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드론 부대 3만 명을 양성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좋아요. 이 드론 부대 만드는 환경이. 왜냐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 게임을 잘해요. 이 손, 그리고 이게 시야, 이게 굉장히 넓어요. 아마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친구들이 훨씬 더 뛰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주장했었는데, 오늘 회의에 보니까 50만 드론명 양설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되게 기뻤습니다. 많이 기뻤습니다. 물론 이제 드론병이 50만 되면 좋겠죠. 저는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전문적인 드론병이 저는 3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왜 그러냐면, 자, 드론을 날렸어요. 드론 날렸는데 드론이 깨졌어. 그렇다고 해서 병사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드론은 또 날리면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3만의 드론이 같이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전쟁에서 어제 오늘 들어오는 소식을 보니까 키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도, 거기에 러시아가 맹폭을 했어요. 대규모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물론 이제 폭격을 하기 전에 러시아에서는 미리 라브로프 국방장관이라든가 대변인을 통해서 키위에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빨리 나가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빨리 피난 가라.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키위 안에 드론을 만드는 그런 어떤 공장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드론 사령부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격파하겠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모스크바라든가 러시아 본토에 드론으로 계속 공격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또 하고, 한번 퍼붓고 또 퍼붓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한다는 거는 러시아가 물론 우크라이나 대해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드론에 의한 피해를 상당히 입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러시아에 편입되는 거기가 아마 돈바스 지역인가? 어느 지역의 그 대학교 기숙사를 드론으로 폭격을 해갖고 학생들이 16명인가 사망하고 뭐 꽤 부상자도 꽤 많았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보복성으로다가 그 키우에 있는 드론 사령부하고 또 드론을 만드는 공장 뭐 이런 거를 폭격한다고 이제 명분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현대전에서 드론은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산악 지역에서는 드론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론 3만 명 양병설 과거 그 임진왜란 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것처럼 제가 3만 양병설을 제가 2016년부터 제가 주장을 해왔어요. 대선 캠프 쫓아다니면서 제가 글도 써갖고 이제 넣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제가 좀 허접했는지 그 뭐 채택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드론은 반드시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안규백 국방장관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드론 이제 싼 드론, 그러니까 저렴한 드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뭐 200~300만 원짜리 드론도 있고 아무튼 1000만 원이 넘지 않아요. 그런 걸로 적이 가지고 있는 뭐 심지어는 한 20억짜리 미사일이라고도 맞바꾸고 뭐 몇 억짜리랑 이렇게 가성비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좋은 전략이에요. 또 현대전 소모전 하잖아요. 그런 소모전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고 또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뭐 듣는 얘기로 뭐 한 달에 뭐 몇만 대? 한 달에 뭐 한 3만 대, 5만 대를 만들어낸답니다. 우리도 이제 맘먹고 만들어내면은 그거보다 더 아마 대한민국은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국방대 다니면서 공부할 때 우리나라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북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무인 비행기가 날라왔어요. 그러면 카메라 찍고 가고 뭐 그 시퍼렇게 양철통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비행기요. 그게 이제 MB 정부 때 왔었죠. 근데 그게 이제 와갖고 저 북한산에도 하나 추락해갖고 우리가 수거하고 뭐 막 그랬었는데 국방 관련한 그 무기 체계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걸 보는데 그 당시 이제 카이에서 무인 비행선이죠. 그걸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이제 그걸 설명하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 이거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저한테 알려준 가격이 약 한 1억 3천 정도? 굉장히 고가죠. 1억 3천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 이북이 보낸 그 무인 비행기는 얼마 정도 되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는 뭐 무인 비행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본인 말로 한 300만 원? 뭐 비싸면 500만 원? 이렇게 하면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걔네들이 무시하는 그런 무인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 들어온 거예요. 방어만 다 뚫고. 그럼 예를 들어서요.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그 드론이 아니고 그 비행기 안에다 수류탄 같은 거 하나씩 넣어가지고 여기 서울에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겠습니까? 이거 가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그 회의하는 걸 제가 보면서 정말 잘 됐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되는 게 역시 국방장관은 군인 출신이 하는 것보다는 역시 민간인 출신이 하는 게 훨씬 낫구나. 생각이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에 또 공감을 가졌어요. 지금이라도 저는 국방장관님, 이재명 대통령님께 좀 권합니다. 드론 부대 창설해 주시고요.